바쁜 일정에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토론회 시작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정책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 수칙에 따라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생중계로 교우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토론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회 결산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석하신 의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의회 통상의 의장님 참석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55번서 사인해주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식 평택하원유도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셨다가 부셔서 가셨나 봅니다. 안효한 정수의 평택고 관광지 개발유치위원회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창희님, 이기상님, 평택항 운동본부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문용호 평택시 자치운영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공만도 평택시 한마수상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신 분들 모두 소개드려야 마땅하오나 시간 관계상 못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함께 오신 분들의 특별 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 박근사 대표의원님의 특별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에서 위치하는 2020년 하반기 경기도 정책 토론회 제6회 저희는 이번 선택당 경쟁과 선택당 토론회 정책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토론회 과장을 주신 경기도의 기획재정위원회 김재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선택해 주신 선택자분들에게 선택하는 저희도 유일의 국책뿐만 아니라 국가 중앙교육의 원동기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하는 저희 신정계획시 관할권을 두고 선택시와 경기시 그리고 아산시가 진행 중했습니다. 고등기도 신정계획시 분쟁과 관련해서는 2015년도에 행정안 정부에서 교육적이요 그리고 주민의 편의성 유연성 등을 검토하여 진행계획의 70%는 경기시 그리고 30%는 임시로 이수업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정장도 아산시와 경기시는 이에 불복하고 또 재판소와 노동개인이 심판 청구하여 장학금을 주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유일의 한국당이 경쟁력을 가지고 국회에서는 신정계획 운영을 둘러싼 그동안의 부족한 정책에 대한 오늘 가장을 맡으신 이제 기자님은
활동하고 계시는 대표들과 그리고 정부가 정책 기관까지 현명히 모임하고 매치 운영과 안전한 대화들이 복수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다른 현장에서도 독촉된 대화들을 조금 수용한 정책으로 만들고 반영하기 위해 우리가 다시 한번 코로나 치료에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꽃과 건강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홍대시의회 홍선희 의장님의 축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홍대시의 홍선희 의장입니다. 오늘 이제 상해권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이 마을센터들 시대를 정책 토론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고 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선택 단계는 굉장히 지금 대부분의 준비 중에 있는데 대법관의 식사를 나오라는 것으로 그래서 이런 자리가 이 자리가 더 중요하고 뜻깊지 않은 생각을 합니다. 이건 코로나를 이제 이 사정을 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의 진행에 보면 이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는 물론 국가적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저희 평택시에서도 이 평택 항에 대한 그 지대나 또 우리가 미래를 향한 그러한 뜻이 강구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평택 한국에 집중적으로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 평택의 문제만은 아니고 이제 국가발전에도 우리가 좀 하나의 시대로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위치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러한 중대성을 알기 때문에 여기 이종환 의원님이 사업을 그런 점을 수원자로 참여를 하셨는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택시하는 완전히 곧 국가의 발전이다 이러한 생각을 지금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가 좀 우리 국가의 상호 발전에 좀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좀 좋은 시간 되시고요. 네, 코로나 시대의 건강 위해서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의 일부 순서를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토론은 경기도지회 재정위원회 김재규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생중계 전에 사진 촬영을 먼저 진행하고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은 좌석에 앉아주시고 모든 분들께서는 토론자 뒤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하반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 평택항 분쟁과 발전망한 정책토론의 저장을 만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두 분의 주제 발표를 먼저 듣고 개별 토론 및 상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토론을 마치면 경기도의회 페이스북을 통해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 토론을 통해 분쟁에 대한 발전적, 합리적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를 바라면서 분쟁이 끝난 뒤에는 향후 더 좋은 형태, 안배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이동현 평택대학교 국제물리학과 교수님 주제 발표를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료가 좀 변경됐다고 하셔가지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평택대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것은 평택항의 진단인 미래 발전 방향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항 분재, 그다음 주요 전략 도출, 그다음 비정비 4대 전략, 정책 지원을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평택항의 이제 그 수학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강점과 또 약점, 그다음에 기아 위협이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강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또 몇 가지 이제 그 약점들 때문에 그 발전의 한계가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 전략을 좀 몇 가지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요런 이제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평택항의 이제 비전을 지금까지는 이제 그 전부도 대중국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동아시아라는 좀 범위를 좀 넓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능도 지금 이제 컨테이너가 하나 또는 차파 또는 자동차 갖고만 안 되니까 좀 다기능적인 종합결정공간이다. 이렇게 해서 방화물 동량이 지금 이제 한 1억 1,200만 톤에서 아마 올해는 이제 1억 톤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아마 1,000만 톤 정도가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자동차도 이제 작년에 150만 대였는데 아마 올해 이제 100만 대가 조금 넘을 정도로 자동차가 좀 많이 줄 것 같고요. 그와 같이 창출이라든가 고용 창출, 그래서 크게 이제 추진 전략은 이제 네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이제 물류에 대한 것이고요. 하나는 이제 돈입니다, 돈. 비즈니스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이제 사람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이제 그런 컨셉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이제 그 물리적 측면에서 이제 평택항 중심에 정비선 항로라든지 카페리, 항만시설, 또 그다음에 고객 만족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제 테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돈에 대한 것으로서는 이제 그
이런 산업 클러스터라든가 특히 이제 배우단지 이런 것들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드리고요. 또 약간 이제 이 해양 관광과 사람에 대한 거죠 이게. 그래서 요즘 이제 이 전국의 항만들이 외국 항만들 말할 필요 없이 이제 화물의 세계가 아니고 이제 사람이 이 주인공이 되는 이제 그런 쪽의 개념이 발휘되네. 특히 평택하면 평택고라든지 인근에 이런 관광 자원이기 때문에 연계에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미래의 지향적인 이제 관리 운영이라든가 이제 컨셉인데요. 첫 번째는 뉴 가버넌스가 있어야겠다. 현재 이 가버넌스가 오늘도 지금 이제 평택 당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또는 뭐 좁게는 이제 뭐 경기도하고 평택시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공사와의 또 그런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크게 보면 이제 충남도와 경기도 또는 당진시, 아산시, 지금 최근에 또 화성도 보니까 이제 항만을 하겠다고 굉장히 관심을 또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렇지만 부산항이나 인천항이나 다른 항만처럼 하나의 통일된 이 포트 오소리티가 이 항만 가버넌스가 없기 때문에 끝없는 그런 이제 대립과 갈등이 있는 그런 게 이제 정리가 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마트 항만이라든지 친환경 항만 이것들이 이제 현 추세로 이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각을 이제 설명하고자 보면은 이제 발표 시간이 20분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냥 대충만 좀 훑어보면서 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평택 중부가 컨테이너 항로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컨테이너 항로가 좀 중앙에서 돼야 된다 이런 컨셉입니다. 지금 이제 평택과 이제 지금 이제 한국과 중국은 이제 폐쇄 항로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이제 버스를 띄우려면은 그냥 마음대로 띄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이제 한국과 중국의 양국의 해운 회담에서 이제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항로 개방이라고 그러는데, 이 한중 항로는 지금 굉장히 유의한 그런 이제 폐쇄 항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개방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개방이 될 때는 이제 항만에게는 이제 물동량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정부는 또 해운 선사가 중국 선사들한테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국가적 차원에서도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다음 동남아는 포트 네트워크, 미주 부주 이런 것들은 조금 이 내용을 굉장히 다 요즘 제 그 자료에 놓고 제가 이제 풀 텍스트를 제가 갖고 왔는데 요 하나하나를 보면은 너무 많죠. 많지만 현재 이제 6개 서비스 항로, 6개 항기야 4개 선사거든요. 요것들이 이제 지금 항로가 이제 너무 작다, 이제 숫자가 범위를 좀 넓혀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주 2항차의 컨테이너 항로를 주 3항차로 확대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한중 항로의 폐쇄 항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평택과 중국 항로를 가는 요 방식에서 벗어나가지고 이 동남아에서 북중국을 할 때, 동남아 평택과 북중국을 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한중 경례담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그런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고, 또 공컨테이너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좀 장치를 함으로써 또 한국한테 이제 신규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특히 항로 개방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연결하기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 동남아 이제 포트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마케팅도 하고 평택강이면 장문상선 등등의 이런 데서 지금 포트 네트워크를 이제 넓히고 있는데, 어제 좀 보니까 부산하자면서 인센티브 문제가 중요한 이제 이슈로 지금 이제 누가 되어 있는데, 인센티브의 이제 어떤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명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센티브의 부정적 효과는 이제 분명한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다른 항만이 주고 있기 때문에 평택에서 안 주는 순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동남아 마케팅 같은 것들도 조금 이제 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동남아 서비스에다가 중국 항만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동남아 이제 평택을 할 때 이제 중국을 거치소원을 방식이라든지, 근데 항로에 이제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을 주는 거죠.
또 미주 구주 이제 국제 운양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원래 이제 선택한 게 이제 2008년에 그런 이제 한기내무 수행의 시장 같은 세계적인 선사들이 이 뉴욕이라든가 유럽 항로를 띄었죠. 근데 제 선택이 안 맞고 여러 친구들까지 지금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항만이 그 하주들이 수도권 하주들이 올리면은 이 중국만 가는 항로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저희도 예를 들어 뭐 부산을 가겠다, 뭐 kokoro 가겠다 하는데 가는데 주민안에 서울에 있는 주민안에 만승까지밖에 안 된다든지 천안까지밖에 안 된다든지 하면 그곳을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천안강을 다시 갈아간다? 그런 데는 잘 안 되고 바로 이제 부산 가든지 목포로 가는 그런 이제 하는 것처럼.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예전에 이제 뭐 이 화물이 문제냐, 하주가 문제냐, 아니면 선사가 문제냐 하는 그런 이제 논쟁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로 지금 문제 그 수신 자체라든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시설도 지금 이제 뭐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번에 화주 문제인데 이 화주들이 이제 그 수도권항이 이제 이 가까운 통계상을 10%를 이용 안 합니다. 지금 컨테이너로 보면 90%가 부산과 인천이 이제 나눠먹는 쪽인데 최근에 이제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또 이런 CO2 문제, 환경 문제를 통해서도 근거리 있는 이제 항을 이용하는 게 여러 가지 좋은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항로가 없으니 이를 우리나라 수출이 무슨 중국만 수출하는 게 아니고 미국도 있고 뭐 전 세계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항공사 오류 조사를 했는데 데이터가 뭐 제가 당초 생각한 것처럼 뭐 확인 안 했더라고요. 만약에 저희가 좀 알고 있으면은 여기 현대랑 배우지요. 수도권, 충청 남부 쪽에 가족들을 싹 조사해보면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케팅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것들은 우리 집 며칠 전에 뭐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체험을 들어봤는데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전자부품 이제 이런 것들에 이제 수출 분리, 방문 분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플러스 같은 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페입니다. 지금 현대과는 이제 카페 중심으로 발전이 있기 때문에 카페가 컨테이너를 좀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국적인 기구라든가 CIQ, 카페 생산하는 것, 또 코리아 헬리우드 같은 게 있는데 신국적인 기구는 지금 어제도 이제 뭐 인계를 가지고 시장님하고 또 도지사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양산부에서 양산팀장이 오고 있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는 이게 2006년에 이 가당성 조사가 끝난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 주에서 처음에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를 이제 안 하고 집에서 수업하다가 최근에 이제 1단계 좀 떨어지면서 학교 간다고 보니까 학교에서 영문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부산이 멈춰버린다고요. 2006년으로부터 지금 2020년까지 뭐 14년이 지났으니까 그때 가당성 조사하는 게 지금은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정부라는 게 하는 일이 한번 정해지면 또 바꾸기 힘들고 또 예산 문제도 하니까. 근데 어쨌든 어제도 뭐 이 부분이 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어찌 힘든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은 좀 운영적으로 뭐 어찌 있는 것도 한데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CIP 절차의 단순한 문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카페 생산의 전략적 제휴라든지 또 코리아 헬리우드 같은 게 부산에서 많이 하는데요. 지금 선택은 좀 관심을 좀 두고 있는 게 별로 안 하고 부산의 페스타라는 회사가 지금 하고 있고 이 회사가 부산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양반 시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두 개의 컨테이너 구가 있고 PCT JPMC가 있고 2001년 옛날 전에 지금 작년에 내가 여기서 이제 관련 전체적으로 카페까지 72만 개 했고 컨테이너는 올해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75만에서 80만 정도로
하지만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좀안 좋은 상황에서도 특히 PCTC가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KMTC는 지금 이제 카페리가 이제 저반을 하는 식으로 연구를 전환해가지고 그걸 운영을 하고 있고 자율장비에 인자와 가지고들이 좀 있고 또 한국의 한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항로가 지금 1A밖에 안 되거든요. 들어오는 데가 들어오고 나가는 데가. 그래서 그 2A로 해가지고 입항과 출항을 나누고 그다음 수신도 지금 이제 이제 좀 항로 수신한 16m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은 지금 아마 해양수산부가 크게서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타서 화성 쪽에 우리 이제 아마 대전시 있는 쪽에다가 아마 명단지를 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설 톱을 가지고 바로 매립하는 그런 이제 사업을 예능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현재 검토 중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더라고요. 이용자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위치라든지 조금 이제 마케팅도 좀 이제 IR 방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을 써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항공과 그런 공부를 많이 하게 하는데 조금 이제 이런 이제 마케팅 수단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제 마케팅하고 있고 정치 수단을 갖고 있는 양수산의 층은 별로 마케팅에 관심이 크게 있지 않고 그래서 이 마케팅의 매저 수단을 가진 자와 그다음에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조직을 가진 자가 균형을 불균형을 이루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항공사, 인천항공사는 자기네들이 정치 수단도 있고 마케팅도 체제를 갖추고 있고 그렇게 못하는데 문제고요. 선상 과제는 지원체제죠. 그리고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하고 오가 좀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좀 어제도 이지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좀 전면적으로 좀 불편해가지고 좀 신뢰성 있는 그런 걸 마련하는 것도 어제 들어보니까 좀 참신한 생각도 의식이 나더라고요. 같은 이제 항화 훌륭한 이런 인센티브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트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지금 화물을 끌고 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지금 아니 원래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인적에 있다 보면 그런 문제를 그 다음에 본부가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부는 요새 본부죠. 그래서 이 자동차 클러스터가 폴리층이라는 한국 연구산들인데 여기서도 자동차 클러스터는 좀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지금 현재 자동차는 지금 150만 대, 올해 한 110만 대 정도 할 거로 이게 제 추진입니다. 하는데 중국 1위죠. 근데 이제 지금 자동차를 활용한 이제 부가가치 부분은 이제 많지는 않고 PDI가 이제 그 역할을 PDI 자체는 부가가치가 있긴 하지만 좀 더 고도화된 그런 이제 그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과정이 있고 폴드체인 문제 그리고 지금 LNG 기준에서 몇 년이 나오는데 그런 몇 년 활용하자는 문제가 좀 있어갖고 많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저희 치고 나가는 데가 인천항이고 인천항은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독특한 거는 올해 들어서 지금 이제 평택이 지금 5월달인가 지금 인천을 앞선다는 점입니다. 아마 좀 빅적으로 놀라우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전자적인 건수로 보면 지금 평택이 인천을 앞서는 그런 이야기인데 연말까지 집계를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몇십만 건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해상 통통량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수요가 있고 공급이 이제 따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항만분야는 공급이 또 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측면이 같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빼가지고 공급을 무조건 안 한다. 또 공급하면 수요가 무조건 나온다. 이게 아니고 묘한 지점에서 이 수요와 공급이 서로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인천에는 뭐 그냥 앞서 나가고 있고, 지금 평택이 지금 이제 뭐 저기 하는데, 평택은 이제 민간 특송장, 이걸 조금 짓자고 주장하고, 그러면 이제 한 500만 건대, 600만 건대가 새로 창출되고요. 근데 세관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어째 법적으로는 세관이, 결국 이제 통관 자체는 세관이 하는 겁니다. 단체 화물이 그냥 일반적인 거냐, 아니면 자가 화물, 자기 화물을 이 통관 절차를 자기가 하는데, 그건 세관이 통관하는 거죠. 근데 세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그냥 직접 운영도 하고 통관도 하는 이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좀 지금 활동량이라든가 운동의 성취를 보면 이 집단이 문이 한 개라면 문을 한 개 만들어가지고 꽤나 새로운 운동, 이게 여기 유명한 주는 게 아니고 새로운 운동을 창출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부산이 이제 뭐 작년에 뭐 6만 건이 돼가지고 뭐 1000만 건 하면 이제 인천 부산이라는 뭐 그쪽은 작지만 지금 이제 그 신공항을 지금 이제 정식으로 원하거든 남양주 신공항과 관련돼 가지고 전자선거를 허브가 되겠다고 부산 항공사장이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군산도 지금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자선거가 지금 어쨌든 그 대세로 가고 있는 데다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더욱더 지금 관심이 있어지는데, 이 부분이 아마 돈 문제를 보면 운동량 문제가 아닙니다. 운동량이 우리가 고용과 일자리 이런 걸 창출하기 때문에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배우단지 좀 문제가 이제 부가가치문제라든지 유성 배우단지 문제, 배우 수송용 문제, 그다음에 해양 관광 문제인데요. 이 진수시설하고 배수분리 사업입니다. 이 진수시설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어제 김남현 지장님은 순천말이라든지 아니면 부산에 일어나는 북한 재개발 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거대 진수공단을 좀 만들 때가 왔다. 그래서 평택항의 컨셉을 좀 많이 바꿔보자. 이런 이제 개념도 생각하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배수를 주신 사람인데,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여가 캠핑장하고 그냥 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거는 이제 가버넌스의 문제가 하나 있죠. 그래서 가버넌스가 지금 이제 평택항을 국가가 직접 관할하는 말인데, 민주당공사는 이제 구도가 지금 이제 지방공사인데 한마디 맞는데 주로 교단지 개발을 위해서 우리도 우리사는 아니 개발업체 개발을 공사적으로 대응 잡고 있는데, 하여간 그런 건데 지금 국가지원이나 부분을 좀 강력하더라도 일단 국가 피해가 먼저 좀 생겨야 됩니다. 국가 피해가 생겨야만이 이걸 이야기하면 이용자가 말하자면 뭐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언제부터 이용자에 대해서 이용자가 선사하고 이제 정말 오퍼레이터인데요. 결국 이제 지역 경제가 아니라 광을 창출이 안 돼요. 여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게 공익적인 거죠. 사익을 앞세우는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그러니까 평택에서 평택항에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공익을 앞세우는 이야기가 좀 적고, 어쩌면 이제 업체 일 같은 이야기가 좀 많은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좀 피해가 되면은 좀 크게 보면 이제 중국도 피해가 될 수도 있고, 경기 충남 피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평택 당진 피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지금 이제 갈등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LA에 대한 뉴욕하고 뉴저지가 그렇게 큰 데인데도 같은 곳곳에 될 수도 있고, 덴마크하고 스웨덴도 나라 같은데도 같은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해야 문제가 되는데, 고백시간 피해를 줄이고 커피 커뮤니티입니다. 오늘 같은 이런 행사들을 통해가지고 지역시민단체라든가 학교라든가 사람체라든가 이런 커뮤니티가 있어가지고 평택항의 주요 아젠다를 서로 상시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평택에서는 그런 어떤 이슈가 없는 거죠. 이슈에 대해서 오늘 같은 이런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사석에서도 이렇게 삼성하고 모여가지고 문제를 가져가지 모르게 되기 전에 그냥 민주당
많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만도 뭐 올림픽 설치하는 프로그램이 가지고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자세한 설명 좀 드리기 또 시간이 있어가지고 꼭 시간 주고 사실 한 가지 있는데 이런 책자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아주 구체적인 솔루션까지는 다 제시는 않겠지만 저걸 획득하게 있을 수 있는 문제들 리스트는 웬만큼 다 되있다. 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난 오늘 토론에서 좋은 부분이 많이 나와서 획득하기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 이 질의응답을 언제 주는 거죠? 마지막에. 네? 발표하고 또 마지막에. 판넬에 나와서 이거. 항상 평택 강남 발전 반응에 큰 관심과 고객으로 변경해 주신 발전해 주신 이동훈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동훈 사과문 평택시 발전을 회장님께서 지도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택강포 공주는 TV의 평택강 주정입니다. 마스크를 좀 평택시가 경기도의 최대 현안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평택강 경제 분쟁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문제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은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그 진행 계획과 관계없이 제가 한 5분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5년도에 아산항 종합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평택에는 평택의 보승지구, 화성시 화성지구, 당진은 송문 송악지구, 아산은 봉쇄지구 등 6개 지구로 나누어 각각의 지역 특성과 연계해서 지방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경기도의 유일한 국제구역항입니다. 현재 분쟁을 겪고 있는 평택 포승지구는 기존 평택항을 확장하여 국가단지인 포승국가 산단과 연계한 우리 지역 산업발전에 기여토록 조성되는 항만으로서 (97년 10월 17일) 제1단계로 서부도 제방 37,690평방미터가 완공되었으며 당시 시행청인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평택시 관할로 인정하여 지적 등록을 요청하였고 우리 시는 이듬해인 98년 3월 23일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당진군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78년도에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37,690평방미터 중 32,834평방미터는 당진군 관할임을 주장하며 2000년 9월 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04년 9월 23일 해상의 공인수면
신생매립 토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 하에서 어권 분재 해경 등의 국토지정보원이 간행한 지역로상의 해상 경계선을 이용해온 행정관습법을 인정하여 소부도 제방 면적 중 색깔이 안 나요. 빨간색 부분인 32,834 평방미터는 당진으로, 녹색 부분인 4,856 평방미터는 평택 관할 구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평택시 관할로 결정된 녹색 부분은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평택 호성지구 매립지가 평택, 당진, 아산으로 이렇게 3개 지자체로 나뉘고 평택강 보유 명칭도 평택 당진항으로 변경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2009년 4월 1일 공유수면 신생매립지 귀속자치단체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법 개정 이후 새로이 매립된 토지 96만 2,350 평방미터를 평택시 관할구역으로 하는 귀속자치단체 결정 신청서를 2010년 2월 9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던 소부도 제방과 내즉 매립지 68만 2,476 평방미터에 대해서도 2010년 3월 2일 관할구역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우리 시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각국의 노력을 해오던 중에 행정안전부는 2014년 2월 2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본격 시작을 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평택강 매립지 현장 방문 등 수차례의 실무조정회의를 거치는 동안 우리 시에서는 관할구역의 연결 형상 및 연접관계,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 및 이용자의 편의, 도로 상하수도, 교통, 전기, 가스, 치안 등 각종 인프라 제공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과 면역적, 현실적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 줄 것을 이에 설득해 온 결과 2015년 4월 13일 신청된 신규 매립지 중 67만 9,589 평방미터는 평택시로 28만 2,746 평방미터는 당진시로 심의 의결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사항을 2015년 5월 4일 결정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와 당진 아산시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2015년 5월 18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6월 30일에는 충남의 자치권을 침해하였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선고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10월과 2019년 9월 두 차례 변론을 실시하였으며 대법원 소송은 2019년 3월에 한 차례 변론이 있었고 오는 11월 11일 오후 3시에 대법원 현장 실사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소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은 지난 2020년 7월 16일 신생매립지 관할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충남도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완성된 평택항 모습을 보면 삼척동자가 보아도 평택시의 관할 구역이 되어야 마땅함에도 충청남도에서는 자신들의 관할 구역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택항이 당진 쪽에 연접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당진 땅이라고 할 것입니다. 평택항은 오래전부터 평택 주민들의 어업 활동으로 삶을 영위한 평택의 앞바다를 매립한 것으로 1969년 아산만 방조제가 축조되면서 1차적으로 어장을 상실했고 평택강 개발 후에는 LNG 저장소, 여객선 터미널, 자동차 야적장, 각종 부두 및 항만시설 부지로 빼앗겼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평택강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 땅에서 도로, 전기, 통신, 수도, 가스, 소방, 교통, 우편, 하다못해 청소까지도 평택시에서 제공되고 있음은 주제 사실입니다. 우리 평택시는 평택강 매립지에 연접해서 매년 수십억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의 하나로 2014년 1월 29일 오전 9시 평택강 소부두 7번 선석에서 조반 중인 5,580톤급 화물선 포천오션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평택소방서 고순 119 안전센터가 2분 후 화재 진압 명령을 받고 소방대원 8명 전원이 펌프차 한 대와 물탱크 한 대, 구급차 한 대, 화학차 한 대를 출동을 시켜서 1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서 긴급 출동과 그리고 초동 조치를 함으로써 화재를 진압한 바 있는 바에 불은 평택에서 끄고 조사는 당진에서 하는 이런 불합리가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최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 사례를 보면은 먼저 지난 2013년 11월 14일 새만금 3, 4호 방조제 귀속자치단체 결정에서 대법원은 신생 매립지에 대한 관할구역 결정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신생 매립지에 대한 결정 기준으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 매립지와 인근 지자체와의 연접관계, 행정의 효율성, 주민의 편리성 등 모든 것을 종합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그림에서 보듯이 파란색 해상 경계선이 아닌 붉은색 기준으로 군산, 김제, 부안군 3개 시군으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9월 보령, 서천, 남포지구와 2015년 12월 인천시 연수구와 남동구 매립지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를 보면은 2019년 4월 11일 삼천포 화력발전소 공유수면 매립공사 부지에 대한 관할 지자체를 결정을 고소원군으로 하면서 해상 경계선이 아닌 붉은선 기준으로 관할 구역을 결정하였습니다. 결정 기준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 인근 지자체와의 연결관계, 행정의 효율성, 주민들의 편익 등의 기준으로 결정을 한 사례입니다.
아울러 2020년 9월 새만금 1.25 강조제와 인천시 연수구 남동구 매립제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하듯이 해상 경계선으로 인한 행정관습법의 많은 문제점을 바로 잡고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해상경계 분쟁을 해소하고자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평택항을 반드시 수호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시는 우리 이동훈 회장님은 평택시 발전회의 회장을 맡으면서 그리고 평택항 분쟁에도 지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관심으로 우리 평택 시민의 분쟁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오늘 함께 해주실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 이제 토론석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오늘 함께 해주실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늘 함께 해주실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를 해주셨던 이동현 평택대학교 국제물리학과 교수님 그리고 이동훈 사단법인 평택시 발전위회 회장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환 평택시의회 의원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대군 평택시 평택항 정책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현호 경기도 우유항만 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수원 경기 평택항만공사 항만사업팀장님이십니다. 그럼 발표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10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동환 의원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택시의 산업건설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이동환입니다. 사실 이 평택항 경계 분쟁을 쭉 얘기를 하셨는데 간단한 것 같아요. 제가 쭉 지난번부터 이렇게 인정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 기본 관심이 뭐냐면 해상 경계선이라고 그리고 어수정했잖아요. 옛날 일제시대 때 부표를 던진 거예요. 탁 던지면은 이게 이제 물길 따라 쭉 가요. 그래서 쭉 선을 긋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해길 따라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선을 그은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이게 해상 경계선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북한도 같은 경우에는 화성 땅인데 실제로는 충청도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해상 경계선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 당시에 무슨 지구가 있던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만약에 이제 그때 물길이 당지 쪽으로 많았으면 해상 경계선이 우리가 많이 가져갔을 텐데 그 당시에는 이제 어쨌든 물길 아쉽게도 우리 쪽으로 오는 바람에 저희보다는 당지 쪽이 어쨌든 바다를 가운데로 보면 많이 가요. 그래서 어쨌든 해상 경계선이 그렇게 있다가
저희가 이제 오늘 갑자기 이제 경기도하고 해서 이제 평택항을 건설한다 막은 거 아니에요. 쭉 연육을 막았다 보니까 해당 경계선을 가지고 이제 딱 거보니까 신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진에서 이제 반환소송을 했고 그때 이제 졌었는데 지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게 여기만 일어났던 게 아닌 사건이 그러니까 전국에 한 60군데, 뭐 70군데가 일어났더라고요. 이런 경계 분쟁들이 막.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해남부에서 이제 지방자치 관할권에 대한 이제 새로운 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이제 과거의 해당 경계선이 아니라 연육을 통해서 개발한 지역이 해당 지방자치 관할권을 갖는다고 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위헌 소송을 갖다 이제 이번에 이제 어쨌든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에 낸 게 이제 이건 쟁의권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어쨌든 헌재는 이제 저희 손을 들어줬고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당지 손을 들어줬으면 전국에 한 70군데가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언제 정리가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렇게 간 거고 이제 거의 이제 아까 좀 발표하셨지만 사천이나 새만금이나 이런 데는 다 거의 다 연육으로 대부분 판결이 나는 거라 저희는 이제 큰 문제만 없으면 이제 저희가 승소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국가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여전까지 저희가 보면 여태까지 막 그냥 많은 분들이 막 대법원에 가고 막 해가고 막 여기까지 당진에서 10대 가고 미디 10대 가고 막 계속 싸웠거든요. 당진 가보면 우리 평택 사람들 아니냐 외수 취급해요. 왜 그러나 보니까 우리가 또 스스로들 어쨌든 나름대로 좀 자중하고 어쨌든 한 발전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묘한 감정 싸움을 갔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저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조용하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는 건 맞지만 너무 과하게 서로 막 그냥 오바해서 하다 보면 형제간에 싸우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실제로 지금 이제 우리가 들어와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것을 못할 수 있어서 저희가 좀 조용하면서도 강하게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도 어쨌든 뭐 무리하지 않고 지금까지 어쨌든 뭐 저희도 의회에서도 대법원에 가서 1인 시위도 다들 하고 그래서 저희가 오버하는 것이 아니라 당진에서 의원이 한 명 올라오면 저희도 한 명 가고 이렇게 좀 조용하게 대응하는 때는 다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해가면서 더 중요한 것들은 상생 방향으로 가야 된다. 사실 우리 항이 지금 이제 전국 5위 항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어쨌든 지금 뭐 저희 평택시하고 당진시나 인근 화성시나 이렇게 해서 한 200만, 300만 정도 되는 중도도시 형태의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구성하는 것들이 나는 가장 지방자치법이 가장 옳다고 보면 지금 평택항이나 평택당진항에 대한 문제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는 어쨌든 분쟁이었다고 치면 이 분쟁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제 상생 방안에서 먼저 손을 좀 우리가 내밀고 하나하나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제 지금 연육표도 지금 이제 어쨌든 타당성부터 끝나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하고요. 또 사실은 우리 평택항이 나는 이제 아까 이동규 선생님도 말씀 좀 하셨지만 이제 인천항이나 아니면 부산항은 현재 우리가 보통 이제 컨테이너 전체 우리 평택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컨테이너가 한 4천만 TU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부산이야 2천만 TU 정도 50%를 해갖고 나머지 뭐 광양에서도 1천만 TU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는 60만 TU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년에 취급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그 컨테이너 항으로서의 앞으로 역할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 클러스터 중심으로 자동차 항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130만 대 정도의 수출입을 통해서 1위 항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앞으로 가려면 저희가 나름대로 앞으로 자동차 클러스터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클러스터 통해서 더욱더 좀 자동차 특화 형태의 항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산항이나 아니면 연태항이나 미래항에 가면 지금 이제 기존에 있던 항을 뭘 개발을 하냐면 관광만 지금 개발을 해요. 심지어 연태항 같은 게 거기는 석태암 하던 수출하는 지역을 싹 쳐걸고 하고 해수욕장을 만드는 식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트렌드 자체도 이제 과거에 가지고 있던 컨테이너나 이런 방식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관광 형태, 그러니까 친수공간 개발을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쨌든 자동차 클러스터나 이렇게 이제 친수공간 개발, 우리가 어쨌든 평택 관광지도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그런 쪽까지 연계해서 우리가 과거에 지금도 컨테이너나 이런 거에 대해서 뒤졌던 것을 이제 거꾸로 우리가 앞서갈 수 있는 방향으로 찾아가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기회에 저도 좀 늘 가슴 아픈 것들은 지금 이제 다 좀 넉넉해서 땅이 넉넉해서 당기도 넉넉히 가져가면 되겠지만 그런 시절이 아니라고 치면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 승소한다고 치면 같이 협력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만들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상에 관심이 있어서 다 오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이 좀 고민해서요. 조그맣게 우리가 그냥 안에서 그냥 집안 형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크게 보고 넓게 보고 좀 상생의 의미들. 그리고 또 저희가 한 예로다가 지금 현대제철의 어떤 공해 문제 이런 것들은 또 같이 협력을 위한 그 대책위를 구성을 해서 같이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민간 거버넌스 같은 경우도 좀 자꾸 더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해나가고 거기에 좀 시들도 같이 함께하고 민간까지 같이 해서 그리고 미래로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도시를 만들 수 있고 한국을 만들 수 있게 좀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발표해주신 우리 이동환 의원님은 선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선택지의 강의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셨고 그대로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상생 발전 방향 그리고 선택한 발전 대안과 친수개발 그리고 또 민간이 먼저 시작하여 이 갈등을 없애지 않도록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변백훈 정책관님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백훈입니다. 오늘 두 분 그 발표를 했었는데 아마 그 발전 방안이나 이런 분야 쪽에서는 아마 한 2박 3일 정도를 해야 될 그러한 물량인데 그걸 20분 만에 그 발표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아마 충분히 전달이 됐겠냐 하는 그런 좀 의구심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발표 내용은 전체적으로 잘 요약이 된 거로 보여집니다. 또 토론을 하는 입장에서도 이 특별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공개 문제와 같이 맞물려서 두 가지를 가지고 토론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 시간과 상황들을 지금 경험하고 계신데요. 평택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아마 지금까지 논의됐었던 그러한 생각들은 아마 상당 부분 폐기하거나 새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단순하고 간단하게 평택한 발전을 도출해 본다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평택항이 무엇이 문제이고 또 무엇이 부족한지 또 타항만들이 무엇이 열악한지를 짚어내 볼 수 있다든가 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내서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아마 최고의 평택항 발전 방안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특별히 타항만이 없는 것을 만든다든가 조성한다면 이른바 특화해낸다든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 디지털 무역이고 그 디지털에서 특화되는 것이 전자상거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특화한다면 아마 평택항에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특종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실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본다면 아까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데에서부터 시작을 해본다 그러면은 평택항이 지금 네트워크가 다른 항만보다 탁월한가? 절대로 그렇지 않죠. 또 2차적으로 셔틀이나 2차 배송이 원활한가? 그렇지 못하죠. 또 배후 수송 체계가 잘 갖춰졌느냐? 전국적으로? 그것도 그렇지 아주 잘 갖춰졌다고 이렇게 자랑할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평택항에 대해서 전문가라든가 또 시민단체라든가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가 얼마나 잘 구축되어 있는가. 부산이나 인천보다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언감생이신 그렇지 못하죠. 또 거기에 더 나가서 중앙정부에서 바라보는 평택항이 부산이나 인천이나 이런 데보다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잘 갖춰져 있냐? 그렇지 않죠. 그럼 뭘 가지고 평택항이 발전 방안을 만들어낼 것이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었던 그러한 문제점에서부터 평택항을 뒤집어서 나가보는 그런 역발상의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제가 토론 자료를 낸 거는 30페이지에서 40페이지 정도의 요약이 되는데 특히 40페이지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여러 얘기를 적어봤습니다만은 흔히 항만분류 산업이 인구나 기술
또는 환경, 지속성장 가능성의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인구적인 문제를 본다 그러면은 평택시가 지금 53만 명 정도 되죠. 전국 우리나라에 5,184만 명의 비양감은 약 1.02%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 평택항이 2개도 4개 시군에 걸쳐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즉 평택시, 광진시, 아산시, 화성시를 합친다면 한 185만 명 정도가 되고요. 우리 평택시를 둘러싸고는 연접해 있는 경기도의 5개 도시와 충청도의 3개 도시, 일일이 얘기를 하자면 안성, 화성, 오산, 수원, 용인, 그다음에 충청도의 천안, 아산, 당진을 전부 합하면 한 51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즉 전국 우리나라 인구의 한 10.05% 정도가 되죠. 10% 정도가 되는데, 이러한 그 인구에 대한, 즉 이것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장 평택항이 개발이 되는 쪽에는 평택항의 배후지 바로 시장이고, 바로 뒤쪽에 붙어 있는 이 연접된 도시들은 평택항의 배후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구가 나름대로 또 더 확장하자면 중부권까지, 천안까지, 대전까지 그 평택항의 배후 시장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쪽에 그 네트워크를 어떻게 수송 체계를 가져가느냐 하는 부분이 발전 방안하고 연계성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한 가지 평택항이 발전하는 지금까지 오늘날의 평택항이 오는 과정에서 중국의 발전이 상당 부분 평택항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중국이 세계 경제 성장 지효도가 지금 06년부터 미국을 누르고 세계 1위에 올라서 있는데, 세계 경제 성장도가 30% 내지 한 37%까지 이제 올라가 있고, 또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한 19.7% 정도가 됩니다. 즉 중국이 그러한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편승을 해왔냐, 사실 편승 많이 못했어요. 우리 평택항에서 2010년도 이전에 컨테이너 전기 항로가 15개였었습니다. 지금 10년이 흐른 지금 현재로 16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럼 항로 개선이 안 됐었냐? 항로 개선이 많이 됐죠. 아까 우리 알펜스도 나왔듯이 미국도 항로를 열었었고, 지중해를 거쳐서 유럽까지도 항로를 열었었고, 즉 항로가 열렸다가 폐쇄된 것이 한 10개 정도 되고, 또 항로가 열려있는 중에서 변경되거나 축소된 것이 한 10개 정도 돼서 한 20개 정도가 사장이 됐습니다. 평택항에서. 그동안에 많은 항로가 열려 있었죠. 그럼 이 항로들이 왜 죽었느냐? 이런 네트워크가 왜 죽었냐?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본다 그러면 평택항의 발전 방안이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아까 이제 발제에서 돈 문제 얘기가 있었는데, 돈이라는 것이, 평택항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면서 그 후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좀 전에 앞쪽에서 토론자께서는 의회에서는 자동차 얘기를 하셨는데요. 물론 생각마다 다 틀릴 수 있습니다. 평택항이 발전이 되면서 그 후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효과가 가져오느냐, 이거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많은 연관 산업들이 파생이 되게 되는데, 그 연관 산업이 파생이 되는 게 가장 큰 것이 컨테이너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테이너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서 발전 방안을 구축해 간다면 상당히 좋은 답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제 분쟁에 대한 부분은 저는 그동안 우리 평택항 지키 범수운동본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그래서 무난하게 잘 될 거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애쓰신 거, 노력해 주신 거, 우리 하늘이 안다면은 잘 우리한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2016년도에 이제 공직사회를 접고 민간에 나가 있으면서 민간인 신분에서 평택항에 관계된 사람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들의 얘기를 집약을 해봤습니다. 집약을 해서 한 10가지 정도로 집약을 해봤는데, 그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에 애정을 가질 수 없다. 평택항 발전을 위한 실천이 없다. 구호만 난무한다. 평택항 이용이 불편하다. 평택항 접근성, 즉 교통은 매우 심각하다. 평택 시민들은 평택항에 대한 주의의식이 없다. 평택시, 즉
지금 평택시가 관할권을 갖고 있는 이 평택항에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부족하다. 항만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태는 마스터 플랜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평택항의 미래는 부정적이다. 평택항으로 이사해 올 수 있는, 평택항에서 우리 2세대들이 또는 3세대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달라. 평택항 발전에 기여를 안 하면서 시적과 생생만 열중한다. 이 여러 가지를 제가 공무원 시절에 저한테 하지 못하던 이러한 얘기들을 제가 공무원의 옷을 벗고 민간인 신분에서 대등한 입장에서 저한테 들여대는 얘기가 적나라하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상당히 가슴 아프고 뼈 아픈 얘기로 들려왔고, 저 자신도 과연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제 자신이 후회를 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가감하고 독한 이런 내용들이었었던 걸로 제가 정리가 됐는데요. 평택항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저 혼자만이 알고 있기에는 너무 올바른 얘기고 가슴에 맞는 바에서 이 기회에 소개를 했습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적인 분석가들은 평택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주제로 토론해 주셨습니다. 미래 해운 항만 분류 사업에 대해 평택항의 산업적 기능을 강화, 배우사업 연계로 자생률을 유지하는 방안을 얘기하셨고, 4차 산업,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조치에 평택항도 문화별 햇빛의 구성 및 운영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직에 있을 때 듣지 못했던 것을 들은 것을 평택항에 어떻게 보면 좋은 앞으로의 정책이고 또 이것이 큰 또 모태가 될 수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나 또 관계를 갖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시 한번 해결해야 될 남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용호 과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인사를 받아주신 우리 김재균 기쁜 감사합니다. 저는 왜 물류 한박과장입니다. 저희는 평택항 발전에서 우리 경제의 역할 부분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항이 전국 5대 무역항으로서 수도권, 중부권의 분류 거점이면 국가 무역항이 가지고 있다는 경기도민에서 한 사람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평택항 현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생략하고, 저희가 그럼 이제 경기도에서는 평택항 활성화에서 어떤 사업에서 저희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분야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경기도 평택항 항로 신증설 및 화물 유치 지원을 해서 화물 유치 인센티브 10억 원을 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평택시장님이 아침 교찬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인센티브 이 부분이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좀 어떤 쟁점을 좀 많이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수선사 포워드 대상에서 물동량 처리 실적에 따라 가지고 매년 12월 달에 인센티브를 10억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오늘 오전에 이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관계자들을 모아서 좀 더 이 인센티브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게 더 합리적인지 그 부분에 대한 아침에 좀 회의를 했었습니다. 또 저는 이제 포토 세일즈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해외 설명회, 그다음에 항만 물류 관계자 마케팅을 통한 항로 개설 확대 추진에서 제가 5억 원을 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평택항 이용 중소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해서 기업당 최대 500만 원씩 해가지고 한 2억 정도 경기도 중소 수출 물류기업 물류산업을 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한 경기도 해양 물류 전문 인력 양성 및 제가 이제 평택항 홍보를 위해서도 제가 또 지원하고 있는데 해양 물류 청년 취업 아카데미라든지 물류 관리사 교육 등을 위해서 제가 해양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을 제가 한 2억 정도 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평택항에는 또 홍보가 있습니다. 제가 홍보관 운영에 따른 한 2억 9천만 원.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좀 잠정적으로 운영이 좀 고려됐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풀려가지고, 지금 또 안내선이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또 안내선 운영에 따른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제가 지어보고 있습니다. 또 그것보다 이제 우리 평택항 관련 배구시설이 중요한데, 제가 항만 배구단지 관리 및 항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제가 저희 경기도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제가 배구단지 자유무역지구 15개사가 현재 운영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제가 2-1단계 우리 한국원 팀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겠지만 113만 평방미터에서 항만공사가 참여해서 제가 2-1단계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평택항 관련해서 마린센터 입지업체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유일한 국제무역항인 평택항 활성화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수도권 대표 항만 육성 기업에 되는 저희 경기도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물류 항만과장팀 이현호 과장님의 토론을 들었습니다. 이현호 과장님은 평택항 발전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현재 하고 있는 상황과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화물 유치 지원, 경기도 해양 물류 전문 인력 양성 및 평택항 홍보 지원, 평택항 관련 시설 항만 배우단지 관리 및 항만 인프라 구축 등에 제안해 주셨고, 경기도 유일 국제무역항인 만큼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원 항만사업팀장님의 토론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항공사 항만사업팀장 홍보입니다. 제가 평택 활성화 쪽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어차피 저희가 경기도 지방산업 공격으로서 도 정책하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로 저희는 인프라 개발에 관련돼서 조금 비타량 부분을 한번 많이 볼까 합니다. 지금 여기가 평택항 분쟁에 대해서 알고 보면 더 말을 하는 것은 평택항 메리트 분쟁인 겁니다. 지금 저희가 평택 수심이 대략 13m에서 한 14m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수부에서 매년 준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준설한 모래가 매립되는 지역이 지금 평택항 매립지 지구로 해가지고 항만 기공계를 세워가지고 지금 그것을 이제 조성하는 형태입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이미 약간 혹시나 저희 모양 보면 삼각형 89페이지 보면 1단계 삼각형은 이미 경기도로 주축을 해가지고 처음 매립지를 조성한답니다. 그러니까 저희 경기도가 이 한국 매립지가 지도상에는 그냥 바닥을 놓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따로 조성을 첫 번째 시도를 했고요. 그게 1단계 지역입니다. 그 1단계 지역에 지금 15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83만평에 비해서 15개 업체가 되게 작게 들어온 것 같은데, 거기 들어온 9개 업체가 PDI 업체라고 아까 수입 자동차 출고점 검사하는 업체들이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업은 해수부 산하 항만 배우단지 중에서도 부가가치를 높게 형성하는 2개 회사가 있는 정도로 괜찮은 업체들입니다. 이 업체들이 저희 이제 수입차의 한 95% 이상이 평택항에 들어오게 되는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미 경기도에서 방금 매립지를 땅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 근간에 이런 기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출자하고 있습니다. SBC는 설립됐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51페이지에 보면 2-1단계 1종 조성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출자를 한 사업인데 민간 개발 형식으로 항만법 제46조하고 58조에 항만 요단지 개발 공모로 들어가는 사인데요. 총 사업비는 한 2,800억 정도의 사업인데요. 저희가 5% 정도 SP에 출자가 된 상태고 GS 글로벌, GS 건설, 밀레니엄스 밀레니엄, 신화부 직성 이런 등의 회사들이 참여해서 지금 2-1지역 아까 그림상으로 보시면 49페이지 보시면 삼각형의 양 사이드 부분입니다. 2-1단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지역을 지금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을 말씀드리면 8월달 시식에 승인 신청을 했고요. 예산은 10월 말 안에 시식에 승인되면 공사 착공이 가능합니다. 금융약정에 STC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끝날 시점 보면 내년 1월 달에 바로 메리지 조성공사 시작될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메리지도 저희 경기도 산업공기업에 저희가 참여하는 형태를 해가지고 또 땅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메리지 조성공사하고 또 저희가 2-3지역이라고 지금 국제역터미널 옆에 있는 또 작은 부지를 약 7만 원 정도 부지를 저희가 공사를 직접 개발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 1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제 사업 제안서 제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실시간적으로 하면 한 2022년 하반기 정도에는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 산업공개업으로서 경기도를 땅을 조성하는 것과 같은 것과도 저희는 계속 메리지를 현재 메리지 땅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평택항은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국가 재정이 투여된 데가 국제역터미널하고 강공수 부두 2개밖에 없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부두나 교단지는 어떻게 보면 민간 개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또 아까 부산항이나 인천항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국가 재정을 기대하기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지자체 역할이 상당히 상당히 기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항만교단 개발에 거의 예소식 공사다 보니까 좀 금액이 큽니다. 2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되게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나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오디분석 영역인데 저희도 좀 예상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영역을 진행하고 보니까 그 정보를 공개하는 게 법에 걸리는 겁니다. 관세법하고 맹법에 걸려가지고 정보를 저희는 원래는 그 터미널이나 선사 영업용어에 같이 공개를 해서 같이 좀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걸려가지고 그 정보를 쓸 수 있는 단체는 저희 공사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케팅에서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그 정보를 좀 활용해서 마케팅 준비를 하고 있고요. 대체로 말씀드리자면 크게 정보를 이렇게 놨습니다. 경기도 있으면서 저희 펜트강을 영화를 됐으니까 충성 기업들이죠. 로열티가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경기도에 있으면서도 저희 펜트강을 영화하려는 업체들도 거리를 내가지고 분리했고요. 거기에서 품목별, 물량별, 수입 배당별 지금 현재 다 분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정보를 외부로 공개를 안 하고 있을 뿐인데 그거는 법적 제한 상태로 있습니다. 더불어서 충성 조건에서 평가가 넘어갈 만한 그런 업체들 이미 분류가 끝난 상태입니다. 내년에 저희 공사에서 조금 통계 고도화 작업을 붙이면 직접 이렇게 마케팅에 활용할 예정이니까 저희가 조금 이제 공개가 안 돼가지고 제가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콜루체인도 저희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유치하게 넘어가고 있는데 의외로 그 제조도 콜루체인 업체가 개발비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유진초존이라는 업체가 평택시에 있지만 그 업체가 한 2천억 정도 들어갔고 여기 근처에 새로 뛰는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강구역에 있으면 좀 고세허가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역 중소업체들하고 어려움도 있고 해가지고 거대 업체들 좀 들어오려고 하면 좀 힘든 상황도 있고요.
지금 물류업체도 지금 글로비스가 남북권 센터를 이제 자기 부지가 한 7천 있거든요. 그쪽으로 지금 저희 평택항에 그 남북권 물류센터를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이 많이 있어서 평택 활성화에 향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주원 경기 평택 한강공사 한강사업팀은 평택한 한강 인프라 발전에 관련해서 제로 추진했습니다. 한강 구축을 위해 2018년부터 진행된 사업, 2020년도 공사 착공을 하여 2023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평택한 한강 배우단지 11만 3천 평방미터 조성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경기 한강공사의 한두번 팀장입니다. 여기가 진짜 고향은 아니지만 계시는 동안 말하고 더 많은 감정을 갖고 선택한 발전을 좋은 의견을 가지고 전 마이크 저기 자꾸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 가려가지고 안 들리는 해요. 왜 그러죠? 이상으로 발표와 토론을 마치고 상호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나 토론자에게 질문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지금 시간이 저희가 지금 예정된 시간이 좀 있는데 너무 저기 하시니까 그러면 일단 여기 정수회장부터 좀 질의 부탁합니다. 바쁜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서너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이동현 선생님께서 우리 평택항 발전에 대해서 5대 정책 과제를 선정을 하셨는데 다 좋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골 영광택으로 볼 때는. 그런데 평택항 발전 과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평택항은 대한민국에서 3대 국책항이거든요. 부산에 뺏기고 광양에 뺏기고 우리 평택항은 기껏해 연간 300억, 400억 그거밖에 예산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5대 정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와 지원책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더 추가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세계가 지금 환적 화물로 인해서 전 세계에 능력 있는 항구는 다 난리가 치지 않습니까? 자, 가깝게 보십시오.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양지강, 세계 환적 화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인천항이나 부산항은 환적 항으로서의 여러 가지 악재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평택을 환적 항을 기조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요거를 이동현 선생님께 말씀을 묻고, 그 다음에 평택항 발전 방향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동원 회장님께서 주제 발표를 하셨지만은 오늘은 경기도에서 중심이 돼서 이 토론회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경기만의 메리트 수고 정책 토론회가 돼야 되지 않는가. 만날 평택항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봐도 평택항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거는 경기도의 경기만의 메리트를 수호하겠다는 부분을
경기도에서 책임을 지고 수행이 돼야 되지. 우리가 헌법재판소도 가보고 대법원도 가보고 저 당시 사람들 시위하는 데도 다 가봐도 평택 사람 몇 사람은 없어요. 네. 아니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그러니까 오늘 토론회에서는 최소한도 경기도가 경기만을 수호하기 위해서 매립지를 경기도 경기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제안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예산 부분이나 환적 확보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이동훈 교수님 잠깐 좀 말씀해 주셨고, 경기도 그쪽 부분은 우리 이용호 부장님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 3대 국책 이제 신앙과 이제 5대 국책 사업에 이제 과거 이제 그 평택항 그 당시에 이제 아산 신앙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평택항이 이제 포함되시고 사실입니다. 근데 뭐 참 이런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이제 5대 국책 사업 중에 인천공항, 그다음 KTX, 부산 신항, 그 광양은 이제 그 어떤 개발 차원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고, 그 성과 면에서는 이제 부산 신항이 성공했고, KTX, 인천공항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런 성과 면에서 광양은 이제 좀 실패한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그러나그래도 이제 이 정권이 바뀌면서 평택항이 이제 아까 말한 이제 3대 국책 신항, 5대 국책 사업에서 자연스럽게 빠졌고요. 오히려 한반은 지금 그 정부가 이제 국책 사업을 내세우자는 이제 인천항이 지금 이제 부산항의 길을 잇고 있는 그런 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정부의 이제 의지와 지원책을 제가 노골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이 지역의 어떤 그 시민의 힘, 또 그다음에 정치력, 그다음 포스트 커뮤니티, 또 포스트 오토리티 이와 같은 개념을 통해서 이 중앙정부의 어떤 의지와 지원을 끌어내는 것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또 말씀 고맙게 생각하고요. 환적함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환적함은 이제 거의 허브앤스코크라는 개념에 따라가지고 이런 실비줄 같은 작은 피더 라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큰 기간 항로, 이 간선 항로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있는 항만은 지금 이제 부산항이고, 부산항은 지금 2,100만 개 중에서 컨테이너 2,100만 개를 처리했습니다. 작년에. 지금 이제 평택항이 이제 72만 개를 처리했으니까 말할 수 없이 큰 차이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1,100만 개가 지금 이제 환적화물이고요. 이제 한 1,000만 개가 이제 스틸 화물인데, 그걸 따라갈 수는 없고요. 인천항은 환적화물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택항은 비싼 거. 그래서 이 환적화물은 이런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가는 항로가 있고, 또 그다음에 실비출 같은 이 동남아나 중국 가는 항로가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평택항이 이제 그런 환적함을 유치에는 좀 쉽지는 않다. 다만 한중 항로 개방이 만약 된다면 오히려 평택항의 화물이 중국항에서 역환적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이제 평택항의 화물은 월동량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환적함을 준비는 사실상 현재 평택항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매립지에 관해서는 우리 이용호 물 항만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물량과장님으로서 제가 모두 말씀드렸지만 저희 경기도에서는 또 우리 유일한 국정유산 평택항 활성화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산만으로도 한 24억 4천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평택항이 대표 국제항만으로 최대한 제공했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분쟁 과제는 사실 저희과뿐만 아니지만 또
그래서 또 여기 뭐 평택시도 자생특파이고 제주도에도 자생특파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간에 최대한 우리 평택방에 있는 경우도 딱 벌써 실질적으로 실효적 지배가 다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관련 조사를 해가지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촉하는 만한 답변은 안 되겠지만 이게 평택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저기 뒤에 계시는 분 같아요. 저는 윤승우라고 합니다. 중국의 평택강 서부도라든지 내양에 관련돼가지고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신규 활동 사람 중에 있었는데 아까 그 처음에 영상 그 인사 말씀하신 분이 경기도의 의장님이시죠? 영상 처음에 대표님. 네.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지금 2014년 15년도 행정자치부가 평택항에 관련돼서 경계 변경 결정을 질 당시에 한 30% 정도는 당진 땅이고 나머지는 평택이라고 했다고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25쪽을 좀 봐주세요. 25쪽 보면 25쪽 위에 그 당진 관할이라고 해서 하얗게 정선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 있죠. 그것만이 약 7만 평일까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8쪽을 다시 나왔어요. 28쪽에 그 위쪽과 아래쪽에 관련된 면적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 그 문제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그 2004년도 9월 24일에 헌법재판소가 이권을 갖다가 권한 제기를 갖다가 결정을 지으면서 당진과 평택시에는 바다가 가로로 있고 이것을 이용하는 주민 대부분이 평택 시민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당진을 한 결과 자체가 비합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동시에 만약에 그 포함 제방에 대한 결정 관계가 불합리하다면 국가가 법률에 의해 가지고 경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그 2009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나가지고 평택시가 2010년도에 그 경계 변경 신청을 할 당시에 법리를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국가가 제방에 대한 무슨 국가가 해야 될 걸 갖다가 평택시나 의회도 해당이 될 거고 아마 경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제방 비롯해가지고 그 지금 도대체 그 나머지 부분을 전부 경계 변경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경계 변경이라는 것은 뭐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땅을 갖다가 예를 들어 행정구역을 변경해달라고 얘기하는 내용인데 행정자치부가 2015년도 결정을 지면서 그것 자체는 행정자치부 관할이 경계 변경은 행정자치부 관할이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좀 띄워놓은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해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아까 들으니까 그것이 한 30만 평 정도가 되는데 사실 이게 한 500만 평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문제에 관련된 것은 지난 7월 16일 날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그 보도 자료를 보셨겠지만 저기 지금 그 결정이 안 됐냐 한 20수만 평에 관련된 사항 관계는 행정자치부 장관도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평택시가 예를 들어 그 평택시나 경기도가 그걸 갖다가 다시 신청해야 되는데 할 생각을 전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지금 평택시 이종환 시의원 그리고 이 내용은 조금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 아는 걸 갖다가 지금 이거 갖다가 소위 대한민국의 경기도라고 하는 의장님이 그 30만 평 이상 되는 걸 갖다가 그것이 행정자치부가 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혹시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그 옆에 계시는 그 이동원 평택시 발전기업 회장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하시래도 우리 김정은 동의원 찾아뵙고 아니면 이종환 의원께서 찾아뵙고 그 관련된 자료와 내용 관계를 갖다가 소상히 다 딜용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평택한 분쟁을 하여튼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이승훈 의원님인데 향후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간다고 하면 틀림없이 다시 한번 모시고 또 하고 평택시에서 할 일, 경기도에서 할 일 틀림없이 안 한 부분이 있다면 미비한 점이 있다면 찾아서 하도록 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사실 이 문제, 경계 문제는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대한 경계 문제라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갖다가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 된 것이 예를 들어서 그 평택시에다가 그거 안 해도 평택시에다가 밀어버렸어요. 평택시가 하느냐고 요구를 네, 넣었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평택시에서 하는 일은 평택시에서 그리고 여기 우리 이영호 항만보육과장도 와 계시니까 경기도에서 해야 될 일이라면 끊임없이 경기도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빈 공간이 아직 현재 또 결정한 사항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행정자치구도 그 서부대 관련 대부분의 땅 관계를 갖다가 결정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갖다가 서부대로 다 한 것으로 해서 깜짝 놀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관련된 것은 아마 오늘 갑자기 얘기하니까 이해를 잘 못하실 거로 간주가 되는데 필요하시다면 제가 하시래도 찾아뵙고 그 내용에 대한 걸 갖다가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 증빙서를 갖다가 하나하나 다 짚어서 하면서 알려드릴 의미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상진 회장님. 오늘 행사를 하는 이 장소가 제가 동의원 때 예산을 따다가 이걸 만드는 장소입니다. 그때 내가 더 멋있게 크게 해서 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도쪽에서 그거 그렇게 됐다가 새도 안 나고 뭐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더 투자할 거를 못하고 아쉽게 이 정도로 됐는데 이런 장소에서 내가 발언하게 돼서 좋고 또 김재균 도의회에 이루어지는 이런 입장에 있는 분이 또 평택항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경기도에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평택항이 경기도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전혀 인식이 안 돼 있어서 김찬규 회장하고 저하고 댕기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입장이라 아주 한심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현호 과장님 또 그거가 과장님하고 같이 경기도의 예산을 전폭적으로 활용해서 평택항이 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과감하게 투자해야 돼요. 그거 뭐 몇십억 뭐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줬으면 하고 이 평택항 문제가 잘 결정이 나야 이 평택항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잘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여러분들이 또 현장 답사하고 했는데 그걸 잘 이겨내면 평택항이 부산항이나 인천항 못지않게 커갈 수 있는 그런 항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하면서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말씀해 주신 이부상 회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정말 평택항이 경기도에서 유일한 무역항인 만큼 그리고 또 대한민국
하면서 3대 국회라는 만큼 그 이상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토론회는 경기도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라이브로 실시간 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에 올려주시는 질문이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이 지금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평택한 딱 한 가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일단 방송이 있어서 시간상 저기가 있으니까 나중에 간단히 한 마디만 할게요. 오늘 참 김대중 의원님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상당히 고맙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현호 과장님께서 이제 발표하신 거 보니까 경기도가 여기 투자한 게 한 23억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평택항의 연유가 뭐냐면은 김영삼 대통령이 했을 적에 여기 3대 국책항의 하나예요, 여기가. 평택항이.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여기 보니까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5대 국책항으로 돼 있어요. 오늘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5대 국책항으로 이렇게 전락이 됐고 그랬는데 이 항구가 처음에 개설될 계획은 중부권의 물동량이 수도권 중부권의 물동량이 전국 물동량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평택항 개발이 굉장히 시급했던 거예요. 그러는데 여기 항만 개발을 눈앞에 두고 김영삼 대통령의 갑자기 계획에도 없던 부산 가덕도 신항 2조 원을 투입했어요. 30년 전인가 25년 전인가. 그리고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또 광양 신항, 광양항 확장, 목포 신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자꾸 뒷전으로 밀리는 거예요. 인구가 지금 우리 경기도가 1,300만 인구가 살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인구가 제일 많이 사는 동네예요. 세계적으로 항구가 있는 도시가 가장 많이 발전합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고 경기도구 간에 이게 그 많은 인구가 사는 수도권의 유일한 평택항인데 경기도의 투자가 너무 빈약해요. 그리고 역대 지사가 전부 대통령 한다고 그러고 이래다가 다 실패를 하는데 이번에 또 이번 이재명 지사도 이제 대권 단열에 서 있는데 강력한 주장인 것 같아요. 이번엔 성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냥 충남 눈치만 보고들 내가 할 일을 안 해. 경기도를 위한 일을 역대 지사가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지사는 그 임기 만료 때까지 좀 최선을 다하도록 의회가 노력하시고 공무원들이 좀 자꾸 건의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항구로다가 경기도가 경제력이고 뭐이고 인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경기도에 하나 없는 이 항구를 세계적인 항구로다가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고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이제 대권에 성공을 하면은 그냥 꼭 평택항을 세계적인 항구로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을 시켜주셔야 된다 이 말이야. 관계 공무원 이현호 과장님하고 또 우리 김재견 경기도 의회 의원들이 강력하게 그 이재명 지사한테 그렇게 주입을 시켜주십사. 여러 가지 긴 얘기하고 싶은 건 많은데 난 이제 개괄적인 거 앞으로 우리가 노력할 거 그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택시장들도 지사한테 자꾸 매달려야 돼. 힘은 지사한테 전국적인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도록 그렇게 좀 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재견 의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열정을 항상 평택항에 대해서는 큰 열정을 가지고 인천을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치권에 있는 모든 분들이 평택항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한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주관한 정책토론 대축제를 통해서 대법원 최종 판결을 남은 경쟁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이 있기를 바라면서 판결 이후에는 경기도 충청도 그리고 평택시, 강진시 상생 발전을 도모하여 대한민국의 무역항, 여객항, 대중국 거점 항만을 넘어 세계적인 항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나온 좋은 의견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정책 토론 대축제의 정책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사회를 맡아주신 우리 김영희 의원님, 그리고 주제 발표를 해주신 이동훈 교수님, 이동훈 평택 발전협의회 회장님, 그리고 경기 물류 한반 과장이신 이현호 과장님, 그리고 경기 평택도시구나 황두범 시장님, 그리고 평택시의 이종환 의원님, 평택시 정책관이신 변대군 정책관님에게, 그리고 여기 참석하여 하시고, 그리고 또 유튜브로 방영을 해줘가지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라는 것을